2020년도에 가입하셔서 한 3년을 같이 하시면서 윤정도한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하신 분이 계세요. 사실 농담이 아니라 한 200억을 매매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모르니까 시행하신 분인데 200억 매매하시면서 40대가 무슨 뭐 그 당시에 시젠이 하루 거래대금 막 2조씩 터질 때니까 그냥 시젠을 그냥 몇십억씩 한 방에 사버리는 거야. 그 자기도 모르는 거야. 주식을 처음 하셔서. 그 깜짝 놀랐어요. 막 수익 인증 올리는데. 그 이제 뭐 포트폴리오 잡아드리고 한동안 이제 거래가 좀 제한적이었지만 DB 하이텍을 좀 들어왔었죠 우리가. 그 DB 하이텍만 한 70억도 사시더라고요. 그 배당 잘 받으셨고 7만 원인가 7만 원대에서 아마 차익 실현 잘 하시고 나왔죠. 지금 얼마야? 어휴 4만 5천 원. 차익 실현 하신 지 1년 넘은 것 같은데 하여간에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 많은 분들이 계세요. 자산 규모들이 작지는 않으시죠. 아무래도 과금이 비싼데 과금을 하시고 그 접속을 하시는 거니까. 종목이 8개가 있으신데 뉴로메카, ISC, PSK 홀딩스, 제우스, 플리토, 칩센미디어, 알테오젠, 바이오다인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일단은 그 폴리토인가요? 저도 눈이 가물가물해서 플리토, 칩센미디어, 알테오젠, 바이오다인은 뭐 3에서 4, 5%이시고 제우스가 10%, PSK 홀딩스가 20%, ISC가 25%, 뉴로메카가 30% 있으세요. 그럼 비중이 작은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아마 전량 다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도 뭐 우리 종목이 아니어서 제일 1순위는 우리 종목이 아니어서 뭐 회사가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도 왜 나쁘겠어요 상장사인데. 다만 이 바이오다인을 어떤 이유에서 왜 편입을 하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누군가가 매수의 신호를 줬기 때문에 편입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누군가가 매수의 신호를 줬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기회가 될 때 매도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친구가 무상증자 400%를 때린 건데 권리락 이후에 지금 흐름인데 권리락 날이 2월 28일이었네요. 뭐 그것을 바탕으로 장난치고 뭐하고 저는 그거를 뭐 어떻게 가늠하고 해석해 드릴 수도 없어요.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을 얘를 어떻게 제가 가늠하고 해석을 합니까? 한 3천억 원대 되는 건가요? 그 권리락 감안하면은 모르겠고 결론은 뭐 지금의 시가총액보다 뭐 물량 들어오면은 4배수니까 뭐 4천억 뭐 얼마 되는지는 정확히 계산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산 방안에 계신 우리 전체적으로 방안에 계신 분들의 자산 규모 대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1조 미만짜리 종목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오늘 같은 경우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수 사인을 내드리고 다 했지만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조심조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 넘는 종목인데도 조심조심. 왜요? 우리의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야죠. 일부 소액만 들어갑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근데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을 쥐고 간다라는 거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기준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뭐 어찌 됐든 뭐 권리락 받은 이후의 흐름인데 전량 매도하시고 그 이전부터 거래대금도 없었던 종목이고 전량 매도하시고 대처하시는 쪽으로 한 4천억짜리였네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평가 종목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바이오자 들어갔으니 뭐 바이오 업체일 건데 얘가 뭐 증권사에서 뭐 컨센서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요거 종목 AS하고 함께 오늘 마감 방송 영상도 있고 공지사항에 포트폴리오 전략 영상도 있어요. 그거 꼭 보십시오. 비싼 과금을 하시고 들으시는 거니까. 그럼 왜 정리를 해야 되는지부터 다 이유가 나올 거예요. 바이오다이는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리입니다. 회사가 뭐 나쁘다 뭐 이런 표현도 하기도 싫고 정리 기준으로.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이시돌돔 선생님께서 5만 원대인가 가지고 계셔가지고 작년에 질문을 한번 주셨던 종목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종목에 매수를 진입을 했었어요. 수급이 뭐
상당히 강도 있게 들어왔던 종목이고 그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왕창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설명을 드릴 때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걸 다 묶어서 보여드렸잖아요. 수급 범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대주주 외국인 지분이 예?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합산해서 87% 기관 지분까지 합산하면은 유통 물량도 제한적이고 또 개인들 편입하신 분들 단타치로 들어오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5% 매집이 된 거거든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없는 종목의 5%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대주주가 29.78분이 안 돼요. 외국인들 들어와 있는 게 10.38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많아요. 많은 상태에서 이제 추세 강화를 주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견고하게 움직임을 주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참 난감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명확하게 딱 기준을 잡아놔요. 어떤 거? 윤정도는 겸손 떨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린 짤없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의 뭐 이격 발생돼 있으면 더 날아가더라도 그럼 더 위에서 사더라도 또 시장 조치 들어가 있으면 안 들어가고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우리는 그냥 윗꼬리가 달리면 고점 대비해서 최소 1.5에서 1.5가 좀 그렇다. 그러면 3%에서 5% 밀리면 전량 매도예요. 지금 6.87 밀려있죠. 최고점 대비. 그럼 전량 차익 실현이에요. 전량. 왜 그러냐면 기술적 분석에 대가랍시고 방송 나서 떠드는 애들 보면 그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요? 펀더멘탈적으로는 솔직히 안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펀더멘탈은 검증을 받아야 돼. 뭐 어떤 이유에서든 저평가 종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로열티 받는 거 이거 갖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기술적 분석 조금이라도 한다는 친구들 말장난하는 거 딱 들으시면 뭐냐면 뭐 5일선 이탈되면 정리하세요. 20주선 이탈되면 정리하세요. 아니 고점 대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정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지. 얘를 5일선 또 5주선 이렇게 봐버리면은 고점 대비해서 한 최소 20%씩 밀려야 될 걸. 지금 5일선 같은 경우는 얼마가 밀려야 되는 거예요? 5일선은 그나마 가깝게 있네. 17만 8천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더 계산하기도 불편하고 17만 8천 원이면은 오늘 종가 대비해서 밀리는 거니까 한 10%? 뭐 그 정도면 그나마도 뭐 10%라면 그럼 그것만 지키시면 돼요.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 냅뒀더니 뭐 21선 지지받고 가더라. 21선은 더 멀어. 12만 원까지 그럼 반토막 나면은 정리할 거야? 아무리 끌어올려진다 그래도 30% 밀리면 정리할 거야? 그거는 좀 아니잖아. 그래서 명확한 기준점을 우리는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그렇게 설정을 한다. 지금 단기 변동성의 기준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주력의 비중을 안고 가고 설정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정리한다. 그럼 알테오젠은 우리는 뭐 매매를 안 했냐? 했죠. 매수도 했었고 손절도 했었고 차익 실현도 했었고. 근데 마지막에 8% 플러스 나던 종목이 마이너스 26%까지 내려가는 걸 보고 아무리 수익이 좋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해드리는 게 옳구나. 그리고 개별적인 기준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기준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5일날도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전체 투자 경고 들어가 있는 종목을 전체 매수 사인을 내지는 않겠다. 12월에 7만 7천 원도 이시돌돔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가 얼마라 그랬어요? 5만 원대 기준에서 어떻게 할까요의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드릴게요 하고 수급이 농담이 아니라 수급이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었잖아요. 긍정적이잖아. 그래서 우리도 수급 논리에서 접근 범위도 일정 범위 설정을 하고 다만 주의하자. 유통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물량 매수가 들어와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의할 거는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VVIP방에서 이세돌돔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찾으려고 엔터키 쳐가지고 계속 뭐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손절도 했어요. 뭐 감당이 안 되게 막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믿고 기다리자 하기에도 아무리 5% 비중이라고 해도 지금의 기준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현재 기준에서는 22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3일 날 상한가 왔죠. 22일 날 공시 나오고 8% 그날도 3% 급등이었나요? 거기서 막 8% 깨고 내려갔죠.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때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 매수 20만 주 0.4%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과하게 깨져 내려간다라고 해서. 근데 그날 꼬리 달려서 차익 실현했을 거고 그다음 갭상승이라 아마도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시돌돔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던 기준이 작년 9월? 여름?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채팅방에서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뭐 매수도 드리고 차익 실현도 했고 그리고 또 손실도 많이 봤다니까. 손절도 했어. 변동이 너무 크고 힘겹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의 기준은 그래서 결론은 다른 것 다 떠나서 우리도 매매를 했고 종목 검색기에서 그제까지 매수의 신호도 나왔고 근데 투자 경고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한 발짝 뒤에서 그리고 이번 슈팅에서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본다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어디 갔지 모르겠다. 더 이상 못 찾겠다. 그래서 알테오제는 뭐 한번 저 검색 채팅방 위에다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옛날 게 안 보이겠구나. 하여간에 그래서 추후에도 이제 방송에 가지고 나가긴 할 거예요. 그런데 알테오젠의 기준에 지금 6% 이제 기준이니까 그 방송에서 우리 방송에서 종목 있잖아요.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종목에서 알테오젠 어제 날짜 혹은 오늘 날짜로 청산된 걸로 설정을 해주세요. 여기서 더 가더라도 지금 주가에서 뭐 얼마큼을 더 그리고 죄송한데 물 한 통만 주시고 지금 주가에서 뭐 얼마큼을 더 2월 22일 날 97,700원 여기서 뭐 따블이 난 거죠. 지금 우리가 편입을 했든 안 했든 검색해서는 다 매수 신호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이후의 기준에 갭상승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따라붙기 쉽지는 않았고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잡아드렸는데 일단은 뭐 11만 원의 목표 주가, 10만 원의 목표 주가 이 설정 범위에서부터도 굉장히 높게 계속 잡아드린 겁니다. 알테오제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개별 매매인데 권해드리는 거는 윗골이 지금 6% 달려 있으니 뭐 되돌리면 다시 산다 할지라도 뭐 내일 당장 되돌릴 수도 있죠. 그럼 양봉이면 안 팔아. 양봉이면 안 파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일도 눌려 있고 고점 대비 눌리는 그 흐름 그대로라면 또 내일 시초가 대비 2% 3% 밀린다면 일단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을 모색하시면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테오젠의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동평균선을 놓고 보면서 그 기준에 뭐 5일선이 이탈되면 5주선이 이탈되면 그거는 뭐 기준이 될 수는 있긴 한데 제가 볼 땐 너무 막연하다. 너무 멀다. 가격 기준 잡기가. 그리고 칩셈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검색기에 중간중간 뜨긴 하죠. 6,400억짜리 종목이고 뭐 6,400억인데 뭐 회사가 나쁘지는 않겠죠. 대주주 지분도 36%고. 다만 이게 이제 저평가냐의 기준을 놓고 보는 거예요. 저평가냐 칩셈 미디어가. 저평가 아니죠. 저평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저평가야? 아니라니까. 한미반도체도 고평가라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를 욕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런 경우는 기술적으로 접근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펀더멘탈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 펀더멘탈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2차 전지가 움직인 거는 수급 범위에서 이런 맥락에서 움직인 거죠. 어떤 맥락?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들여다본다. 기술적으로 들여다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인 분석이 뭐예요? 일목균형이요. 그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일목균형을 보고 볼린저 밴드를 보고 파동 원리를 찾아서 들여다보는 거는 어떤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샀느냐를 그걸 보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그래서 누가 샀니? 결론은 캔들이 빨간색이야. 그럼 누군가가 오늘의 기준이든 주봉이면 뭐 주간 단위 기준이든 월봉이면 월간 단위 기준에서든 시작한 가격, 개파락 나올 수도 있고 갭상승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시작한 가격보다 빨간색이면 아 누군가는 위로 세게 샀구나.
파란색이면 누군가 밑으로 세게 팔았구나. 그 누군가가 샀니 팔았니 그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 흔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큰형이 샀어? 아, 큰형이 샀나? 작은 형도 샀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형님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좋은 게 미국 가서 애플을 윤정두가 1조를 샀어. 장내 매수로. 그래도 그냥 누군가 1조 샀다 이 정도 표현을 하는 거지. 외국인 윤정두가 샀어 이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사실상 유독 외국 기관의 수치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추정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 잡주들은 누가 샀는지도 모르겠고 엔캔 같은 애들 우리도 9만 원대부터 들어가서 그 큰 수익을 냈어도 응? 찜찜해 해가면서 들어가잖아요. 그 엔캔 같은 게 누가 들어올렸냐고. 없어. 그냥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몇몇 배터리 옹호론자들 추종자들 추종하시는 분들께 지들 먼저 사고 나중에 오신 분들한테도 또 막 사라고 끝내주는 업체라고 이 세일즈 기준에서 파킹이 박히고 그런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첫 번째 기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내용은 심리입니다. 심리. 선생님 이거 호재인가요? 오늘 장중에 우리 케빈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삼성 SDI 이 정도 대응 가지고 내년에 양산한다는데 이게 호재인가요? 이 질문 자체가 심리. 왜? 지금 당장에 펀더멘탈이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2차 전지 뭐 수급이 어쩌고저쩌고 심리. 그걸 모멘텀으로 주가를 땡길 거냐. 자, 금양의 기준에 주가의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주요한 사항은 공시를 하게 됐어요. 그게 의무 공시입니다. 근데 그 공시는 아무렇게나 했다가는 벌점을 맞으면 퇴출까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 무슨 개발했네 그런 헛소리들을 공시로 못 내는 거예요. 냈다가는 잘못 냈다 아작나거든. 벌점 맞고. 그래 보도자료만 뿌려대는 거야. 그것도 사실 금융당국이 제재를 해야 돼. 어느 정도는. 보도자료를 뿌려대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세계 최초로 무슨 원통형 배터리 뭘 개발했습니다. 그 기술력 때문에 해외에서 막 그냥 문의가 들어오고 막 서로 살라 그러고 이게 테슬라가 뭐 사용하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 쥐들 주장인 거지. 그래서 수주 하나 받아온 거 있어? 2022년 7월 14일인가요? 7월 25일, 23일? 그 당시 기준에 우리나라에서 원통형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발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어서. 근데 공시도 없어 그거는. 지들이 그냥 개발했대.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그냥 인정받았대. 그게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엄청난 수주를 받을 거래. 단 한 건의 수주도 없어. 공장도 없어. 이제 뭐 부산에 공장 만든다 삽하고 헛소리하고 있고 리튬 개발한다고 무슨 자사주 시가총액 몇백억짜리에서 자사주 일부 몇십억, 몇백, 백억, 100억이나 되나? 하여간에 자사주 갖고 있던 거 이번에 1,500억이요? 시가총액 700억짜리 12조 땡기는 과정에서 1,500억 자사주 매각해가지고 그걸로 콩고하고 몽골에 광산 개발한다고 그 돈 다 빼먹은 거지. 콩고에 무슨 길도 없는 데다가 그거 뭐 숙소 짓고 길 닦고 노동자들 거기다 보내가지고 뭐 인력들 보내가지고 뭐 말같지도 소설을 쓰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재료가 아니라 펀더멘탈을 좌지우지하는 내용도 아니고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걸 바로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심리라고 하고 모멘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증권 분석의 방법이라고 해서 올려드린 내용은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이걸 바탕으로 자 증권 분석의 방법 1. 기본적 분석 2. 기술적 분석 3. 랜덤 워크 이론 4. 윤정두 분석 정답인 것은 증권 분석의 방법이 아닌 것 4. 윤정두의 분석 내용.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 자격증 시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떤 게 붙어 있어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든 삼성전자든 어디든 매출처가 다변화될 수도 있다. 그것만 되면 저평가는 아니지만 성장성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굉장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 칩셋 미디어 이상으로도 붙어 있어 프리미엄이. 그런데 그 차이가 뭐가 있냐면 딱 하나의 차이가 있죠.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 차이는 당연히 비슷해. 거품이 많아. 근데 수급의 차이예요. 그 수급이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어떤 내용에서든 칩셋 미디어도 분명히 뭔가의 뭐 보도자료도 있고 있을 거예요. 뭐 얘는 이런 테마예요. 뭐 이런 내용들. 그 수급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외국인 기관 메이저들의 순매수. 쌍끌이든 외끌이든. 누적적인 순매수.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매수가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추가 해석은 또 해드리는 거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의 기준. 두 번째는요. 2차전지 외국기관 매수 들어온 종목 단 한 종목도 없어요.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가 특이사항, 거래소 뭐 이전 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MSCI 지수 편입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수급이 들어온 건 있지 2차 전지여서 들어와 있는 건 없어요 사실. 나중에 들어온 건 공매대차 상환인 거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미친 듯이 날라갔죠 2차 전지가. 작년 상반기에. 왜 날라갔어요? 어떤 기준에 수급 논리에서 매집은 없는데 거래대금 터지는 거. 최근 들어서 뭐 오늘도 상한가 종목이 1조 미만짜리에서 많을 겁니다. 그 종목에서 외국인 기관 관여도가 없는 종목이 꽤 있을 거예요. 필에너지 같은 종목 보시면은 필에너지의 종목도 오늘 우리 검색해 뜬 종목이에요. 응? 상한가 갔죠. 필에너지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 필에너지라는 종목을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돼요. 보여드릴 테니까. 필에너지다. 필에너지의 기준에 투자자별 수급 동향 보시면 오늘 1100만 주가 터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보는 거나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시황을 얘기해도 오늘은요 외국인이 5천억을 팔아가지고 시장이 밀렸어요. 정신 나간 애들 하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계좌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의 기준에서 전체 시장 투자자 동향 오늘의 기준에서 보세요. 외국인들이 3천억을 팔았죠. 3천억을 팔아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빠졌어? 플러스잖아.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방송국이 어디서나 제가 제일 짜증스러워하는 내용. 외국인은 3천억을 팔았지만 외국인은 3천억을 팔았지만 기관도 뭐 400억을 팔았지만 이야 개인들이 사가지고 들어올렸어요. 뭐 이렇게 표현해. 오늘 만약에 시장이 밀렸으면 외국인이 3천억이나 팔아서 밀렸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 다시 들어보세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외국인, 개인, 기관 3명 고스톱 치는 게 아니죠. 한 명이 뭐 따고 한 명이 잃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리고 개인들입니다. 그 기준에 외국인들이 얼마? 3조를 매도했고 2조 7천억을 산 거예요. 결국 순매수 3천억은 마이너스인 거지. 매도를 한 거지. 근데 그 전체 거래대금 매수매도 3조 그 기준에 외국인이 3천억 팔았다고 시장이 밀립니까? 혹은 올라요? 개인들이 5조 7천억 사고 6조를 팔았는데 6조를 사고 5조 7천억을 팔았는데 2,600억 샀다고 시장이 오른 거야?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오늘의 시장에 오른 거는 개인들이 사서 오른 게 아니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매도는 했지만 종목별로 보셨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매도가 많은데도 약법으로 끝나고 강법으로 끝나고 오르고 끝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매도를 밑으로 집어던진 매도냐 위로 사올린 매도냐 위에 걸어놓은 매도냐. 그리고 매도와 매수가 저렇게 있잖아요. 매도만 한 게 아니라 매도 3천억만 한 게 아니라 매도 3조에 2조 7천억은 윗방향성으로 일정 범위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별로 놓고 보면은 못 가는 애들 있잖아. 뭐 아까 얘기한 무슨 뭐 조선주든 뭐 건설이든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못 가고 있는 애들 계속 못 가고 있잖아요. 하이닉스 기아 막 사상 최대치 신고가잖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전부 사상 최대치 신고가잖아요. 한미반도체 오늘 어찌됐건 밀렸더라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잖아. 그쪽은 막 위로 사 제꼈겠지. 예를 든다면 한 명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외국인이 바로 시장 밀렸다 이런 진짜 기본도 안 돼 있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저 친구들보다 난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걸 배우시고 첫 술에 배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윤종도 의지하시고 이 순매수에서도 1100만 주에서 외국인이 2만 주뿐이 안 팔았네 그래서 올랐나 상한가 갔나 그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매도 그리고 매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매도의 기준에 외국인과 기관 관여도는 얼마예요? 전체 거래량의 10%가 안 되죠. 최소 15% 이상 30% 정도 관여도가 있어야 돼요. 대형주는 다 그렇게 관여가 돼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극대형주는 전부 외국인 기관의 매매고 대부분이.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대형주도 외국인 기관의 관여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매수 기준 놓고 볼 때도 어때요? 외국인이나 기관 관여도가 있어요? 기관은 단타의 기준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외국인이 이제 뭐 단기 변동성 매매가 들어오고 프로그램에서 액티브 쪽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고빈도 거래도 하고 하는 건데 상한가를 갔는데 결국은 누가 산지 모르죠. 개인이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놓고 볼 때에는 분봉의 기준에서 거래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터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걸 추정을 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 한 마리 잡는 그런 식의 흐름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냥 누군가가 뭐 한 20억, 50억 이런 종목 한 100억만 있으면은 5천억짜리긴 하지만 100억 순매수를 짱짱하게 잘 땡겨갖고 매매 잘 돌리면은 상한가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오슬람 임플란트인가요? 거기에 이부장? 그 정신 나간 애가 어떻게 했어요? 동진 세미캠 하루에 7% 매수했는데도 상한가를 못 만들었어요. 동진 세미캠 하루에 7%를 매수했는데도 상한가를 못 만들고 상한가 찍고 보합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NC소프트 4천억인가 샀죠? 그저 오슬람 임플란트 그저 횡령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상한가 한번 억지로 만든 날 있죠? 그 다음 날부터 내리 빠지죠. 인위적이란 말이에요. 그 흐름들이 일단은 흔적으로 남는 게 그게 기술적 분석인데 대형주의 기준은 그 흔적이 어찌됐건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저렇게 이제 소형주의 기준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다못해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우리가 극대형주로 설정을 해드리는 게 아닌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오늘 거래에 아마 최소 15% 이상 30%는 외국인 기관 관여도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수 페타시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500만 주의 거래량 의미도 없고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뭐 순매수해서 쌍끌이 매수를 해서 11% 올랐네. 쌍끌이 해봐야 0.5%에 11%면 한 5% 사면 100% 더블 나겠네. 그런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매도와 매수의 기준을 보셨을 때 또 누적 수급도 보겠지만은 오늘의 관여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500만 주짜리의 기관의 매수와 외국인 매수 합산하니까 130만 주죠. 30%의 관여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윗방향으로의 관여도는 누가 만들어준 거다?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어준 거다. 개인들이 흥분해서 개인들이 막 만들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교육은 자주자주 해드리니까 나중에 돼서도 한 번 더 참조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한미반도체의 오늘 기준의 뭐 순매도의 기준이 뭐 0.2% 수준뿐이 안 돼요 사실은. 0.3% 그죠? 9,700만 주니까 이 기준에 340만 주 거래 터졌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얼마나 돼요? 100만 주 정도 되죠 매도가. 그들이 밀고 내려가서 전체 거래량의 30% 수준의 관여도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밀고 내려간 거지 개인들이 뭐 흥분해서 밀고 내려가거나 사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이 기준에서 단순하게 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수급 논리라고 그랬죠. 한미반도체가 지금 작년 1월부터 뭐 평단도 따져야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누적 수급이 얼마예요? 13%의 매집이 돼 있어요. 13%. 그러면 지금의 수급을 꺾고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매도 강도 가지고는 얘가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일봉에서 불편하시면 주봉을 보시는 거고 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종목이니까 얘는 괜찮아요. 그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 종목이라고 무조건 괜찮나? 아니지. 다만 뭐 누적 수급범위나 AI 시장 관련된 내용이나 또 얘가 지금 노출해 줄 수 있는 뭐 이슈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가져가더라도 만약에 그게 실패가 돼도 분석한 내용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더라도 조정폭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뭐 알테오전 말씀드렸는데 알테오전은 자칫 잘못 들어갔을 때 하루에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더니 일본 기준에 8% 플러스 나다가 한 방에 20 웃을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라는 얘기야. 냅뒀더니 다시 가더라. 에이 그건 아니지. 이거 얼마야? 6%구나. 6% 플러스해서 25% 마이너스. 이슈 때문에 그래요. 아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굳이 매매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라 언제예요? 잠시만요. 그래서 23년 뭐 11월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깜짝 놀랐던 한미반도체고 알테오젠. 그래서 이제 그런 변동성의 불편함이 있으니
과도하다. 변동률이 이격이 너무 크고 과도하다라고 했을 때는 뭐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나서 좀 차분해지면 재편입하시고 그럴 수 있다는 거고 칩셋 미디어도 그래서 결론은 이 친구가 뭐 나쁘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저평가는 아니잖아요. 저평가는 아닌데 그러면 윤정두가 2차 전지도 전량 차익 실현하고 안 가지고 가는 이유는 첫 번째 누적 수급이 없고 누적 수급이 없더라도 거래만 터지면 되는데 얘는 둘 다 갖추지를 못했죠. 수급도 없고 거래도 일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없죠. 11월 달에 저런 변동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야, 하방 경성이 참 뛰어나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매집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저걸 지켜주는 게 누가 지켜주는 건지를 도저히 판단이 안 돼. 뭐 유한타증권에서 강한 매집을 했습니다. 뭐 매집해서 뭐 하겠지? M&A 하게? 뭔 M&A를 해 얘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뭐 얘를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도자를 보고 얘가 끝내주는 업체라는데요. 그건 지들이 보도자를 쓴 거고. 정리입니다. 장 끝나고 나서니까 그나마도 뭐 장중이면 이런 설명도 드리기도 힘들고. 정리 쪽을 잡아드릴게요. 우리 종목 다 훌륭하다. 방송 보시고 야 윤정도 종목 훌륭하다 생각하셔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목으로 같이 가져가셔도 충분한 수익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풀리토. 얘는 뭐예요? 1,500억이죠. 얘는 뭐 언급할 내용의 가치도 없다 그러면 좀 그렇고 뭐 얘는 의미가 없죠. 거래가 아마 터져 있을 때 아마 저런 자락에서 누군가가 매수 사인을 냈기 때문에 와, 얘 종목 좋은 거예요 하고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얼마에 들어가신 거예요? 39,000원에. 뭐 낙폭과됩니다 해서 들어가셨을 수도 있고 첫 거래 터졌을 때 들어갔을 수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세요 하는 애들이 있어요. 몰빵. 무조건적으로 막 바이오 테마 불면 바이오 몰빵, 2차전 테마 불면 2차전 몰빵, 박순혁 같은 애들. 지가 뭐 무슨 뭐 증권사 무슨 뭐 애널 출신의 헛소리 하고 있는데 지가 무슨 애널 출신 개뿔이나 몇 개월 했든지 뭐 1년 했든지 그 정도 수준은 수십 명, 수백 명 있는데 능력도 안 되는 애들이 거짓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몰빵을 하라 그래요. 그럼 걔는 기술적 기본적 분석도 거의 못하는 거고 남의 거 훔쳐다 하는 거지.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블룸버그 단말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 블룸버그 단말기 같은 경우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데이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각국의 뭐 데이터라든가 PC 판매 현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게 2010년도 9년도 기준에 저희 회사에 2대를 놨는데 그때 당시에 대당 450인가를 제가 기억해요. 예, 그때 이제 직원이 한 30명 있을 텐데 그 30명의 직원 중에서 증권사 애널 출신도 있었고 그 친구들이 대표님 블룸버그 단말기 좀 주시면 저희가 분석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한번. 근데 그 단말기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뭘 어디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 배터리가 저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분석인 것 같아요? 아니야. 남의 분석해 놓은 거 다 자기가 해석하는 거지. 어찌됐건 그렇게라도 해소하면은 그나마라도 뭐 기본적 분석 일부는 할 수 있는데 그 기본적 분석을 하고 기술적 분석을 해야죠. 아무리 현대차가 좋아도 작년 하반기에 무너졌잖아요. 수급이 멈춰지고 안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죠. 거래가 죽어버리고. 지금은 미친 듯이 날아가는 게 뭐예요? 신고가 나오는 게 거래가 막 터지잖아. 누가 사는데 메이저가 막 사잖아. 왜 사는데? 저평가니까. 그러면 플리토라는 업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조건 몰빵하라는 애들이 있어요. 왜? 보도자료 나오거든. 막 보도자료 뿌려서 플리토가 뭐 어떤 업체고 뭐 대박이고 얘가 끝내주고 앞으로 성장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지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가 얘기한 것처럼 막 이게 끝내주는 업체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해서 주가가 양봉 나오니까 보셨죠? 대박 나셨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음봉 떨어진다고 이거 이제 추세가 꺾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할 거 아니야. 그냥 계속 좋습니다지. 이거 끝내주는데 나쁜 놈들 왜 공매도 때려갖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박순혁이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얘는 펀더멘탈적으로 검증이 안 되니까요. 그럼 결국은 기술적 분석한다고 그랬죠? 아까 채팅방에다 올려드렸던. 그럼 기술적 분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심리, 재료, 모멘텀이 있느냐. 그걸 핑계로 누군가가 사줄 수 있느냐.
근데 이런 애들은 메이저가 안 산단 말이지. 왜 안 사는지 아세요?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펀드에 돈을 넣었으면 계약서에 다 써 있단 말이에요. 이 상품은 어떠한 종목 위주로 사겠습니다. 실적이 없는 애들 성장주를 살 때에도 이런 규정을 갖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냥 플리토 기분 좋다고 사고 기분 나쁘다고 팔고 이럴 것 같아. 아니라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물량은 일명 자문사라든가 이런 자문사 쪽의 소규모 물량이나 소형 자영 운영사 쪽에서 소규모 자금, 액티브 쪽 이런 게 들어오는 거고 들어오지도 못해. 나가지를 못하거든. 결론은 심리적인 부분에 모멘텀이 있느냐,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수급이 있느냐. 근데 그 수급을 확인을 못한단 말이지. 누가 샀는지 알 수도 없어. 그 상태에서 그냥 소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 잡는 식으로 올라갈 거야. 어떻게 알아 얘가 올라갈지. 결론은 장대 양봉 2개 터질 때 개별 매매 찔끔 1% 사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겠다 하는 거 이외에는 얘를 여기서 얘를 왜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니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도 모르는 어떤 엄청난 재료가 있어? 그럼 그건 불법이지. 그 재료를 알고 있다라는 거는. 그잖아. 필 에너지 주가 상한가 삼성 SDI의 그 기사 내용 주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오늘 외국인 기관이 샀냐고. 안 샀죠? 안 샀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이 제한적이잖아. 그리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에 대한 부분의 변동 이게 공정공시거든요. 그죠? 의무공시. 이렇게 매출에 영향을 크게 매출이 바뀌어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돼. 그 공시를 또 안 해도 벌점을 맞아. 벌점 맞으면 벌점 누락이 되면은 누적이 되면은 퇴출이 될 수 있어요. 응? 그럼 결론은 예를 들어서 매출액 또는 이게 뭐야? 이건 그냥 실적 발표고. 그다음 뭐가 있는데? 수주 공시가 있어? 없잖아. 그냥 보도 자료 아니에요? 저거? 필 에너지 주가 상한가 삼성 SJ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잖아. 기대감이지 수주 받아온 거 있어요? 만약에 이제 수주를 받아오면 몇 년 동안에 얼마의 규모 그걸 보자라는 거야. 근데 메이저 쪽에서 해석하는 쪽은 야 그래봐야 수주 요만큼 몇백억 받을 건데 몇십억 받을 건데 그딱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갖고 시장에서도 아주 나쁜 친구들이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행사하면 대박이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런 종목일수록 사실은 비이성적인 흐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룹 차원에서 좋아하겠어? 그룹 차원에서 좋은 거 질문 주셨는데 자 보시자고요. 필에너지가 삼성 SDI의 지분이 14%예요. 14%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지분 보시고 14%죠. 그럼 예를 들어서 로보스타였나요? 로보스타야, 로보티스야. 저기가 LG전자 대주주죠 얘는. 근데 얘는 왜 시가총액 3천억에서 맴돌아? 삼성 대비 LG가 못 나서? 삼성 대비 LG가 못 나서? 얘는 대주주잖아. 야, LG가 1위잖아. 브랜드 가치로만 따져도 얘는 시가총액 1조 하고 있어도 되지. 1조. 300% 올라도 되지.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우리 방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거에 현혹돼 있으신 분이 20억 그냥 몰빵하셨잖아. 한미반도체를 팔아가지고. 그럼 한미반도체 안 팔고 지금 갖고 있었으면 따블인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자리에 있고 그나마 시장이 좋아서. 그러면 에이테크 솔루션인가요? 저도 헷갈리는데 에이테크 솔루션. 뭔 소리냐면은 삼성전자가 대주주야 간다? 예,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데 시가총액 무슨 개뿔이나 1,000억인데 브랜드 가치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또 얘기가 나온다고. 그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결론은 필 에너지가 상한가를 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기관의 관여도가 있냐 이거야. 없죠. 그럼 누군가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산 건 좋은데 걔네들이 차익 실현을 할지 더 살지 더 사서 지분 신고를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결국은 깜깜이 속에서 뭘 봐야 된다? 그냥 거래량 보고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래량.
거래량. 에이테크 솔루션 지금 뭐 이쪽 그 VVIP 방에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주주집은 삼성전자가 2위죠. 15.92. 1,000억이야. 왜 못 가 얘는? 그럼 피레너지로 다시 넘어와서 오늘 상한가인데 얘 기준에 이 거래가 오늘 2,74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5,600억입니다. 대주주가 63%예요. 아니 그러면 대주주한테 물량 받아다가 오늘 뺑뺑이 돌렸나? 아니잖아. 말 그대로 뺑뺑이 돌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뺑뺑이 돌린 거에서 내일도 상한가가 가려면 상한가가 가든 폭등이 나오려면 오늘 거래량의 최소 70% 이상은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럼 70%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매일매일 거래량이 매일매일 거래량이 1,000만 주씩 터져야 돼 얘가? 주식수 2천만 주에 대주 지분이 63%인데 얘가 어떻게 매일 1,000만 주가 터져? 그리고 5% 넘으면 지분 신고해야 되죠. 얘 최소 5%는 사 제껴야 5% 가까이 사 제껴야 막 사는 척하면서 따라 붙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올려놔야 따라 붙고 해서 상한가 갈 거 아니야. 기대 심리 있어서 매도도 안 나오고 일단. 응? 그랬을 때의 기준의 결론은 얘가 3일 동안 사 제껴가지고 누군가가 사 제꼈다고 치면 지분 신고하려고? 뭐 M&A 하려고?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 5분봉이든 10분봉이든 주가 움직임 나오면 저때 빵 치고 들어올릴 때 입이 주가 가버리는데 어떻게 여기서 따라 붙을 거야? 따라 붙었다 두들겨 맞으면은 손절하고 뭐 그럼 개별 매매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매매가 기준이 안 잡힌다. 그러니까 말장난에 자꾸 속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 규모가 방에 다들 자산 규모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실 거야. 뭐를. 야, 이거 나 혼자 내가 한 20억 사재끼면은 내가 단추 잘못 눌러서 미수까지 풀로 사재끼면은 저거 그냥 상한가는 이렇게 돼 버린다고.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야, 이거 레이크 머티리얼즈 윤정두가 사라 그러는데 야, 내가 한 10억 사고 싶은데 어떻게 5만 주로 어디서 살 거야? 오늘 장중에 움직임 다 보셨잖아요. 이렇게 강하고 시간에서도 아까 보니까 한 3% 움직임이 나오던데 어찌됐든 아이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시간의 상한가네. 야, 매수 사인 강력하게 드리긴 했지만 강력하게 매수 사인 드리긴 했지만 메타방에서 얘를 공략할까 말까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야, 부럽다.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계시니까 대박이시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뭐 종가가 상한가로 끝날지 뭐 6% 정도에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결론은 아이간에 결론은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장중의 기준에 뭐 종가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장중에도 저렇게 몇천 주뿐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한 5만 주 사야 되는데 5만 주를 아르바르면 어떻게 산다고 칩시다. 어떻게 팔아 5만 주를. 내가 혼자 사도 10억이면. 근데 말장난하는 친구들 보면 어때요? 그래도 시가총액 1조 5천억짜리고 거래라도 뭐 1,000억이라 터져 있으니까 다행인데 거래도 없고 시가총액도 없는 애들을 방 안에 뭐 예를 들어 1,000명씩 있는데 1,000명한테 매수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그럼 몇 명은 수익을 내고 차익 실현하고 막 고맙습니다 하고 몇 명은 매매도 못한 상태에서 아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주가는 올랐는데 내가 차익 실현 못해서 그러고 있고 하여간에 뭐 종목 AS에 들리다가 쓸데없는 얘기 많이 길어졌는데 플리토 매도입니다. 매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우스. 야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참 오늘 저 시간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 좀 캡처 좀 해주시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그 기존 그 글 있으면은 기존 글 좀 잡아주시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수익률 그 팝업창 있으면 그거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좀 만들어 주시고 좀 그렇게 해서 분산해서 기준 잡아봅시다. 이야 소리가 계속 나오네.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봤더니 또 자 제우스의 기준입니다. 제우스의 기준도 지금 6,200억 대주주 40%의 지분 6천억이면 뭐 지극히 정상적인 업체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반도체에 또 관련 장비 업체 기준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쨌든 얘도 저평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도 다 저평가는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도. 근데 이제 저평가 아닌 상태에서 기준을 놓고 보실 때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평가 아니고 얘가 어떤 분야인지는 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검색만 하면 뭐 보도자료가 많으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이 하도 뭐 발달돼 있고 다 검색해서 보실 수 있잖아요. 다만 이제 윤정두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반도체 소부장도 우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반도체 하면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당연히 주력인 거고, 순위가 한미반도체는 우리 주력 포트에 넣어놓은 거고, 그 다음 순위를 HPSP,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나서 이수페타시스, 고영 뭐 이런 쪽으로 순차적으로 본다. 하나마이크론도. 근데 하나마이크론 빼버렸죠. 뺀 이유가 제우스처럼 이렇게 누적 수급에 대한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누적 수급에 대한 불편함이 첫 번째인 거예요. 응? 아니 좋아.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메이저가 인정을 해줘야지. 메이저가 인정을 안 하면 좋은 거는 무슨 뭔 필요가 있어. 얘를 개인들이 움직일 거야? 6천억짜리?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에 뭐 모르겠어요. 지금 뭐 강세를 띄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두 번째 기준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가총액 차이는 있지만 얘는 뭐 어마어마한 매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우리가 HPSP나 한미 반도체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밑으로 놓고 보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한미 반도체 유통 물량은 대주주는 62%, 그 다음에 HPSP는 55% 수준, 주성 엔지니어링은 41% 수준이에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아무래도 얘가 조금 더 많은 상태. 매집률은 얘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멘텀이 뚜렷하게 터져 나온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한미 반도체가 가장 세게 나와 있는 거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뭐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려도 거래대금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수급이라도 누적돼 있고 하기 때문에 보는 거고, 거래대금이 사실상 좀 형편없어요. 터질 때 4천억씩 나와줘서 그걸 보고 그런 날 좀 세게 매수를 하는 거고, 눌리더라도 밀리더라도. 근데 지금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거래가 터져도 터진 날 1,000억? 맞나요? 터진 날 1,500억? 주성 엔지니어링은 얼마? 4,000억. HPSP나 한미반도체는 뭐 6,000억, 8,000억, 1조까지 나옵니다.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거래대금 평상시 평균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요거까지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방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반도체 소부장 쪽, 아이 뭐 지금 주력 없으시잖아. 그럼 전체 자산에서 뭐 3분의 2는 난 주력을 하겠다. 그러면 하이닉스, 현대차,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먼저 딱 잡아놓으시고, 그다음 뭐 이런 종류의 변동성의 기준도 보겠다. 한미반도체 잡아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면 돼요. 응?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이제 뭐 30% 비중은 나는 현금도 좀 일부 냅두고 변동성 매매하겠다. 그럼 거래 터지는 날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우스도 거래 터지는 날. 누적적인 수급도 없고 프리미엄도 높고 거래 터지는 날. 아시겠죠? 그래서 제우스의 경우도 10% 비중이고 반도체지만 정리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PSK 홀딩스는, 홀딩스가 붙어있으면 뭐예요? 지주사라는 거죠. 응? 그럼 뭐 주주사의 경우에 최근에 뭐 저 PBR주 뭐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세 강화가 뭐 지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이제 뭐 저 PBR주 뭐 이런 쪽에 주주하는 정책, 인위적인 주주하는 정책이 되죠. 아니 그것도 설명이 기니까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 가지 기준에서 우리는 어찌됐든 금융 지주사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KB금융. 그쪽도 변동률이 뭐 결코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에 실질 고금리 시대의 예대 마진의 증가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 명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대 마진의 증가라는 명분. 응? 아니 뭐 예금 금리와 적금 금리가 금리의 고금리의 기준에서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조금 더 발생될 수는 있는데, 그게
금리가 올려졌을 때 마진율이 높아지면은 금리가 낮아지면 마진율이 막 나빠져갖고 은행이 망하나요? 그러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은 금융당국이 그 예대 마진의 폭에 대해서도 권고 조치를 합니다. 어? 금리가 낮을 때든 높을 때든 이 정도 범위에서 해라라고. 그게 이제 조금 호가 스프레드가 좀 그러니까 마진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이익률이 조금 개선될 수 있다 이거지. 그게 명분이 된다라는 거지. 어? 근데 어찌됐건 간에 금융 지주사의 경우는 금리가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랠리는 당연시돼 있는 랠리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뭐 국내 증시 자체가 못 가면서 이제 뭐 동반적으로 못 갔던 부분인데 요번에 저 PBR주 주주하는 정책 모든 게 겹쳐지면서 시장에서 뭐 연기금도 들어오고 굉장한 강세를 띄워줘요. 그래서 우리가 주력으로 넣어놨는데 PS홀딩스를 어떤 관점에서 잡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뭐 반도체 및 뭐 관련 장비로 돼 있는데 얘는 사업사가 아니라 홀딩스잖아요. 자체 뭐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홀딩스 기준에서 반도체 요소 잡았다면 반도체 업체 우리 쪽의 반도체 업체를 같이 들여다보시는 걸로 기준 잡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방향에서 이걸 안 보고 있을 거니까 아무리 좋다 그래도 1조 미만짜리는 안 볼 거란 말이에요. 또 대주 지분이 높고 유통 물량이 좀 제한적인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환급성에 대해서도 전체가 다 매매를 잡기에는 불편한 하루 거래 대금이 뭐 200억 적지는 않죠. 뭐 200만 주 터져가지고 뭐 1000억 터지는 날도 있으니까 적지는 않아요. 근데 한 분 두 분 개별 매매하시는 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은 전체가 다 같이 전략을 못 잡아요. 그럼 전체가 전략을 못 잡는다는 거는 평상시에 그러면 이 종목 갖고 계실 때 전략을 어떻게 꾸려드리기가 어렵단 말이죠. 응? 그래서 정례 기준을 잡아드리고 우리 쪽의 기준으로 움직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 뭐 하이닉스 작년 대비해서 뭐 130% 최저점에서 다 잡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크게 뭐 무리수는 없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뭐 12월 6일부터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유통 물량이 뭐 별로 없는 종목이라서 누적 수급 범위가 지금 뭐 2,100만 주짜리에 170만 주면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와우. 그리고 뭐 대주주 쪽에서 더 지분을 산 건가요? 그것도 아닌데, 그죠? 대주주 지분 준 건 아닌 것 같고 유통 물량도 없는데 기관이 상당한 매수를 해줬네요. 뭐 연기금 쪽도 좀 들어왔나요? 고르게 투신도 들어와 있고 연기금이 70만 주나 들어와 있구나. 그렇게 되면서 일단 170만 주면은 71%를 빼고 나도 뭐 대략 9%, 8%, 9% 가까이죠. 그러면 80%가 쟁거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끝내주게 갈 겁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것도 경험 없는 꼬맹이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 있죠. 카카오페이. 지금 우리가 양지사 같은 종목에 이슈 불거져 가지고 야 유통 물량도 없는데 품절주인데 뭐 누가 장난치러 들어와서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그런 게 품절주가 아니야. 진짜 품절주는 카카오페이가 유통 물량이 3%예요. 개인과 기관들 개인하고 기관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물량이 3%. 물론 주가가 폭등이 나오면은 뭐 외국인들의 기준에서 팔 수도 있겠죠. 응?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83%가 대주주잖아요. 83%가. 그래서 알리페이인가요? 알리페이 싱가포르 법인 알리페이 홀딩스에서 이제 34.26을 갖고 있는데 대주주가 40%예요. 그러면 34% 빼주고 나면 6% 그러니까 대주주가 아니라 외국인. 그러니까 6%의 외국인이 별도로 또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83% 플러스 6% 해주면 얼마야? 89%죠. 89%는 어지간해서 나올 물량이 아니라는 거야. 그 외국인 6%의 기준도. 그잖아요. 거기에 기관들 물량 빼고 나면 얘는 개인 그 개별 물량이 뭐 3%라는 얘기가 있어. 그럼 막 점상 가고 계속 날아가야 되잖아. 뭔 소리야? 고점 대비 83% 빠져 있는데. 응? 그잖아요. 얘네들이 팔아서 빠져서 아니지. 대신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끝내주는 업체인데 뭘 끝내주는 업체? 유통 물량이 없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통 물량이 없어서 움직임이 방어가 되고 있는 거죠. 외국인 11.9%, 11.8%, 그리고 대주주, 그러니까 5% 이상 지분 신고를 한 대주주. 누구? 삼성물산 외 삼성그룹 쪽에 지분이 74.35, 국민연금이 5.6. 그렇게 해서 80.86이 주요 주주인 거예요. 5% 이상. 그리고요. 그리고 뭔 그리고야. 외국인 11.79 거기에 기관 지분 빼고 나면은 유통 물량이 있냐고.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시가총액은 4위잖아요. 시가총액 4위인 상태에서 기관들도 어찌됐건 그 인덱스 상품의 비중을 맞춰놔야 되잖아. 그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얘는 빠질래야 빠지고 싶어 빠지지도 않는 거지. 에? 대신에 주가가 그렇다고 강세를 뗍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유지야 유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PSK 홀딩스가 얘네가 회사가 맘먹고 주가를 땡기겠다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물론 뭐 반도체 업황도 좋고 하니까 움직임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수급도 뭐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뭐 쭉쭉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이거 다 몰빵해서 들어갑니다. 이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소액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모를까.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기준에서 회사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가입하셨으니까 PSK 홀딩스 제우스 같은 경우에 저는 정리해서 우리 종목으로 옮기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녹화 굉장히 길어져 버렸어요. 이런저런 교육까지 다 하면서. 그다음에 ISC도 아마 반도체 쪽이죠. 근데 얘도 가끔씩 우리가 관심 정보로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얘도 수급 누적 수급이 만만치 않게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이제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준이 동진 세미캠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얘도 60% 대주 지분에 이제 9% 외국인 지분인데 그걸 맹신해서 야 이거 끝내주겠다 계속 들어오겠다. 저도 우리도 ISC를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제일 불편한 거는 수급 범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땡겨서 놓고 보게 됐을 때 이제 일부 요즘에 나온 물량은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손바뀜이고 다시 들어올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가 없어요. 아니 거래가 없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환급성도 없고 우리가 다 들어갈 수도 없고 뭐 가지고 계신데 회사가 나쁘다 그것도 아니에요. 반도체고 우리 반도체 좋다고 그랬잖아. 근데 메이저가 다 인정해주는 뭐 수급도 잘 들어왔었어. 좋아. 근데 뭐 거래가 없는 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거래가 터지는 날 잘 보시면 거래 터지는 날 장대 양봉인 거죠. 거래가 터지는 날. 거래가 터지는 날 이게 주봉이지만 거래가 터져야 나올 거 아니야 움직임이. 없잖아. 결론적으로 ISC 같은 경우에도 정리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느로메카 기준인데 느로메카 얘는 또 뭐 하는 회사예요? 얘는 기계 장비인데 전 잘 모르겠어요. 3,900억? 근데 비중이 제일 높으세요. 30%. 저는 반대일세. 이 종목을 누가 왜 사라고 했는지 누군가 좋다고 했으니까 사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좋다라는 근거가 뭔지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전혀 저평가가 아닌 걸로 전혀 저평가가 아닌 걸로 실적 전망치 자체도 안 나오는 증권사 보고서 자체도 안 나오는데 얘가 좋다라는 거는 누가 얘기해서 좋다라는 건지 나는 그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런 종목군들은 대주주 지들이 뿌려요. 찌라시를 여기저기다가 찌라시를 뿌려요. 보도자료 이런 거를 그걸 가지고 재료인 양 뭐 호들갑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 하여간에 흥분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라 유료 전문가라는 친구들이 진짜 좋은 내용이 뭔가가 있다면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들어옵니다. 아니 뭐 수급이 안 들어와도 외국인 기관 뭐 안 들어와도 주가 혼자 알아서 잘 가는 애들 많아. 2차전지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서 갔나? 맨 처음엔 들어왔어요. 에코프로 BM이 먼저 2월 1일 날 8% 움직였는데 그 이전에 이미 포스코 퓨처엠이 설날 연휴 지나고 다음 날 테슬라의 강력한 반등과 함께 14% 변동이 나와요. 그게 스타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 8%, 2월 8일 날 에코프로가 22% 올랐다가 12%로 끝났죠. 그때 당시에 뭐 흐름들 3% 정도 외국 기관이 들어왔었어요.
3% 정도.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은요. 3% 정도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매도야. 왜? 과도하게 움직이니까. 어찌됐건 수급이 안 들어오고도 날아가요. 느려메카도 뭐 날아갈 수 있어. 뭐 제주 반도체 뭐 몇백 프로씩 올려놓는데 뭐 그래서 지금 겨우 이제 1조 수준까지 올렸다 놨는데 얘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2,400개 종목에서 뭐 몇 종목 나올까 말까 하는 거고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방안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얘를 정리하시라고 하는 첫 번째 기준은 펀더멘털상으로 저평가 종목이 아니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공시로 나와서 공정공시, 의무공시가 나와서 어떤 변화가 있는 내용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시장에 뿌려대는 찌라시 보도자료만 가지고 얘가 끝내준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첫 번째 이유가 펀더멘털이 안 된다. 두 번째 이유는 기술적 분석인데 기술적 분석은 모멘텀은 뭐 어떤 명분이든 갖다 붙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가 아니더라도 매수가 있어야 되는데 매수가 없다. 그러면 그 매수가 없으면 앞전에 이 23년도에 이 흐름처럼 거래가 빵빵빵 터지니까 움직임이 나오죠. 근데 지금은 거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제한적인 상태에서 맴돌고 있단 말이에요. 거래 대금이 없어요. 그럼 미련 없이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움직임을 가져가세요. 응? 결론적으로 얘를 뭐 사시는 것도 편치 않고 파는 것도 편치 않아요. 응? 거래 대금이 작기 때문에. 그래도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끝이고 지금 순간 그 텐션이 좀 떨어졌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메타방이 있으니까 그래 메타방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타방의 기준에서 매매 따라하기방 그 기준에서 이제 전체를 다 놓고 보는 건데 뭐 HLB 좀 들어 올려줬으면 참 좋겠다 이쁜 짓 좀 해줘라라고 했는데 이제 HLB는 눌렸어요. 그러면 천상 내일도 거래가 제한적이고 그 이후에 흐름에서 어떻게 월요일 기준에서 한번 거래 빵 터지고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을 보자. 또 HLB 내일 그럼 무조건 못 가나? 아니죠. 뭐 장 끝나고 나서든 개장 전이든 개장 뭐 장중이든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1% 마감 동시 효과에 들어 올려놨던 걸 감안하면은 잘 마감됐어요. 메타방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더 들여다본 거고. 이수페타시스는 기가 막히게 매수 사인 잘 잡아내 드렸죠. 이수페타시스가 지금까지 설명한 ISC, PSK 홀딩스, 제우스보다 못한 종목, 뭐 잘난 종목이고 나머지가 못난 종목이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수페타시스도 우리가 오래간만에 재접근해서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단기적인 관점이든 중기적인 관점이든 공격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거래가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 범위를 잘 해석해서 저평가는 아니잖아. 기술적으로 수급 논리라고 그랬죠. 수급을 잘 해석해서 들여다봤더니 오늘 기준에 쭉 뻗어갔으면 좋았는데 눌리더라. 당연하지. 이격이 좀 많이 발생됐으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왔던 거고 그 기준에 눌림 기준에서 바닥 인식 잡히는 곳에서 어떻게 프로그램 매도 20만 주 수준 나왔던 매도가 매수로 점진적으로 전환됐었죠. 그래서 8만 주 매수일 때 3만 7천 원대 들어간 거고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 3만 9천 원 수준인 거고 땡큐지 뭐. 그런 관점에서 그 대형주 거래 대금을 보면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메타방은 별도로 또 전략을 설정을 해드렸거든요. 뭐였냐면은 일단은 절반 정도 메타방은 이제 100%한 종목에 100%막 진입해서 당일 대처를 하니까 그래서 23,500원에 좀 늦었다 싶더라도 23,500원에 23,500원이 아니죠. 22,500원에 22,500원에 메타방에서는 편입하자라고 했잖아요. 문자까지 만들어 놓고 전체 문자까지 발송할 거를.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23,000원 한 번뿐이 못 나왔어요. 그 전에 다 잡아놓은 거고 23,000원 재차 넘길 때 목표 주가 25,000원으로 높인 거고 목표 주가를 높일 수밖에 없죠 이제는. 그렇게 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경우 하여간에 뭐 메타방 22,500원 600원에 들어갔다면 오버나이트 했다면 너무 행복해.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있더라도 아니야.
완벽하게 기준이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부터 먼저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메타방 지금 수익률이 16% 수준에 딱 지금 종가 기준으로 형성됐고, 뭐 HLB에서 성공시켜서 한 30% 40% 정도 잡아놓으면은 뭐 레이커 머티리얼즈는 못 들어가겠어요? 이수베타시스는 못 들어가겠어요? 좀 빠르게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레이커 머티리얼즈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뭐 1조 5천억짜리의 기준인데, 이 레이커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소미 선생님이시죠? 미소미 선생님 종목 대비해서 뭐 얘가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라고 얘가 잘났고 뭐 6천억, 7천억짜리 종목은 못 났느냐, 그게 아니라 레이커 머티리얼즈의 지금 단기간에 누적 수급도 상상을 초월하게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꾸준히 들여다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의 불편함이 있어서 좀 차분하게 대처를 해드린 거였죠. 그죠? 지금 270만 주의 기준이면 사실은 5%가 안 돼요. 4% 좀 넘는. 그리고 오늘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저게 2월 23일이구나. 한 5% 되려나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관여도가 높고 기관 쪽에서도 이제 여러 군데서 분산돼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일 변동성에 뭐 꼬리가 달리면 이제 공식적으로 차익 실현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 2만 원 초반에서부터 뭐 나쁘지 않죠. 2만 5천 원 기준이면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거래가 월등히 터지는 쪽의 기준에서 나머지 전략 잘 잡아나가면 될 것 같아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뭐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오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이수베타시스 또 레이커 머티리얼즈도 있고 다. 그리고 홈페이지 네이버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윤정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VVIP 방으로 오십시오. 수익이 목적이시라면. 그렇게 해서 수익 내시고 행복해 하시고.